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는 확인을 했고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보다 얼마나 더 나눌 것인가,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실행화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에도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등과 같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주주 환원과 성장 투자 해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이 지난달에 너무나 어려웠던 시장을 뒤로하고 8월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나 오늘 주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지난주 실적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죠. 주가 흐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사실은 다 해소가 된 상태죠. 우선 7월 31일 날 17% 이제 사실 폭등이죠. 네. 폭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알았는데 미국발 그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라는 헤지펀드의 4배 정도의 여러 가지 헤지펀드들의 정리. 네. 이것이 이제 사실 가장 컸고,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급등 반등에 반복했던 것들에 대한 변수들이 일단락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 지금 돌아오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했었거든요. 과연 반도체가 피크 맞느냐에 대한 네.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피크가 아니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꾸준하게 살려면 미국의 빅테크사들이 투자 이력이 있어야 되고 투자가 확실해야 되고, 그게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구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또 해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두 가지 해결이 됐고,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점,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번 주에, 그리고 8월의 관전 포인트는 이 정상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네. 이제 메인이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또 호재가 하나 붙은 게, 그러면 이 주주 환원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결국 8월 달에는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주주 환원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 올해 상반기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127곳으로 전년보다 47.7%가 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전체 배당금도 18.4%가 증가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 조사를 기획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 내용을 봤을 때 유의미한 점이 어떤 게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상반기 배당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은 배당에 굉장히 인색하죠. 인색합니다. 예. 그 인색한 거는 결산 배당을 해서 보통 결산 배당밖에 안 해요. 그 인색한데 전체 2,800개 상장사 중에서 배당을 하는 기업은 채 10%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인색한 거죠. 거기에다가 결산 배당이 그럴진데 분기나 반기 배당은 더더욱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짚어본 거는 분기나 반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좀 한번 보자. 중간 체크를 해보자. 왜냐하면 상법이 개정된 지가 거의 1년이 이제 돼 가거든요. 작년 7월에 개정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상장사들이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으로 바뀌느냐를 짚어보기 위해서 한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효과는 있었습니다. 우선 기업 수가 늘어났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반기나 분기,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이 87곳밖에 안 됐는데 네. 원래 127곳으로 거의 50%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배당액도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27곳 중에서 배당액 자체를 증가시킨 기업이 100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액이 증가한 게 큰 몫이고, 이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 자체 평균이 원래 1.5%였는데 1.8%로
0.5%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보다는 역시 배당을 아직까지 인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에는 내년에도 이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투자자들이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큰 유인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급등락하는 것도 다 단타 매매 단기 투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부에서나 기업들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배당이다. 네. 예. 배당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주가도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변화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짧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기겠죠. 유의미한 변화들 짚어봤는데요. 특히나 개인 배당액에 대한 수치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28억 원으로 1위에 올랐고요. 최태원 회장도 10위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두 그룹의 배당 정책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자체가 삼성전자가 또 있지만 네. 삼성물산, 삼성생명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은 1회밖에 배당, 길산 배당밖에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매 분기 배당을 하거든요. 네.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가 완납한 이후에 여전히 그 본인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에게 받은 배당금만 728억입니다. 사실은 전자에서만요. 예, 물산하고 생명 이런 거 합치면 그게 3천억이 넘거든요. 이재용 회장 네. 1년에 받는 배당금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반면에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지분이 주 SK 지주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당금은 SK 스퀘어로 갑니다. 네. 그 SK 스퀘어가 또 배당을 해야 주 SK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배당이 이제 다시 배당을 해야 최태원 회장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3번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반도체 경기가 좋더라도 네. 이재용 회장과 삼성 그 SK 하이닉스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회장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배당을 많이 할 유인책이 있는 거죠. 네. 직접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반면에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고배당을 하더라도 직접 수혜는 2번 배당을 해야 받으니까 그런 유인책은 좀 덜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배구조상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위해서 지배구도까지 바꿀 정도는 아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 정책이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재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 SK 스퀘어라는 게 중간 지주회사잖아요. 네. 결국에는 SK 스퀘어와 주 SK를 분할 합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배당하는 하는 게 최대한 직접적으로 최태원 회장 오늘 일가에게 배당을 갈 수 있도록 지배 구조를 바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러기에는 주 SK 가치가 너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SK 스퀘어와 주 SK를 합치더라도 최태원 회장 지분이 희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더라도 뭐 우리가 초대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좋기 때문에 네.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위에서 네. 고배당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조사를 하면서 SK 하이닉스는 늘 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SK 그룹 내에 분기 배당하는 기업은 SK 텔레콤과 주 SK,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저기 조사 과정에서 반기 배당을 발표를 안 했어요. 원래 작년에는 반기 배당을 늘 7월 23일 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발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SK 하이닉스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배당을 발표하지 않느냐 했더니 아마 이사회에서 8월 중에 배당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그 직접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분기, 2분기 배당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가 저번에 IR 보고서 때
IR 발표 때 특별 배당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기 배당을 발표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에 맞춰서 배당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곳 다 공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안겼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직원들의 그 성과급을 네. 10% 영업이익 10%를 이야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11%, 22%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0% 영업이익을 하면 올해 영업이익 200조를 예상하면 20조를 인센티브로 줘야 돼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거의 30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니까 30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현재 분기 배당을 4분기를 다 합치더라도 10조밖에 배당을 하지 않아요. SK하이닉스는 최 2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 최소한 직원들의 성과급도 만큼도 배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최소한 직원들의 성과급 정도나 그 이상으로 배당을 맞추지 않을까. 네. 그래서 주주들의 여러 가지를 좀 잠식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